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은 그들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독립성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바닥에 넘어져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제가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정말로 독립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비디오 제작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더 많은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이것은 65세 박경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단 1분이 걸립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이를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녀에게 돈으로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경희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간식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녀는 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담가서 절였습니다. 겨울 동안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이 부풀어 오르더라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자녀에게 쏟았습니다. 모든 것이 첫째 아들의 대학 등록금에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 비용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등록금은 학기당 300만 원이었지만 큰 금액이었고 그녀는 연간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사기 위한 보증금으로 현금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박경희는 많은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두려워요. 둘째 딸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막내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제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대출 보증서를 주었습니다. 장남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만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는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박경희는 그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학비를 전부 내주셨고 대신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학원에 다니는데 매달 수십만 원이 들어요. 그게 돈이에요. 저는 제 손주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무처럼 관대하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박경희는 자신을 위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20년 전의 옷과 신발을 입고 있어요. 당신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외식하는 꿈조차 꾼 적이 없고 머리 자르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그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정말로 당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박경희와 같은 부모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나요? 박경희가 70세가 되었을 때 병이 찾아왔어요. 그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당신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의사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까지 박경희는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돈을 다 썼거든요. 계좌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이에요. 그건 단지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저희에게 연락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모든 것을 받아왔어요. 물론 그들은 도와줄 거예요. 그들이 제 자식들이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큰아들이 엄마,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희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대출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둘째,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아이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요. 막내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박경희는 무엇을 했을까요?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30년 동안 모든 것을 주고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버림받아요. 그 기분이 어떤가요? 그는 병상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아, 나는 내 아이를 망쳤구나. 맞아요. 그때 당신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30년 동안 무조건 당신에게 주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들까지요.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한 명의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ATM 기계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다음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박경희가 퇴원한 후 그녀의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믿으세요? 어머니는 큰 수술 후 오랜만에 퇴원하셨어요. 그것이 겨우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요. 하지만 박경희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나를 다시 도우려 하고 있어. 맞아. 내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내 이웃이 그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어. 영희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그만해. 그 말을 듣고 박경희는 결국 그가 깨달았다고 말했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박경희와 비슷한 상황인가요? 맞아. 그렇지.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거야. 당신은 어때요?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아. 아니, 더 충격적인 건 72세 김영수의 경우야. 김 씨의 이야기를 해줄게. 김영수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왔어. 그는 자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특히 그는 둘째 아들에게 많은 돈을 줬어. 그는 그것에 투자했지. 아들이 치킨집을 열고 싶다고 해서 나는 가게에 갔어. 집세부터 인테리어 비용까지 나는 모든 것을 말할 거야. 총 5천만 원이었어. 하지만 6개월 후에 실패했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거든. 김영수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혼자 남게 되었다고 말했어. 그는 내가 그렇게 두지 말라고 했고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 이번에는 카페를 열겠다고 했어. 카페도 1년 후에 문을 닫았어. 손님이 없었거든. 하지만 김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는 수천만 원을 더 줬어. 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 소문이 났어.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이야. 이건 사업이야.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
그는 이렇게 돈을 요청했어. 나는 해냈어. 마음이 아프지만 김영수는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결국 내가 평생 모은 퇴직금, 모든 보증금이 아들에게 갔어. 그는 그것을 내줬어. 김영수는 평생 저축한 돈을 거의 다 썼어. 그는 모든 것을 해냈어. 심지어 내 퇴직금도 아들을 위해 다 썼어. 그는 그것을 쏟아냈어. 이제 나는 월세 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 나는 여기 있어. 기본 연금으로는 거의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여기 있거든. 하지만 더 불행한 건 내 아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지 않아.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불평하고 있어.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거야. 만약 당신이 지원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일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실 이런 일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독립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편안함을 좋아하며 그것은 본능입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대신에요.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부모님이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은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즉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맞아요.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이들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의 발달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선 후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성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뒤에서 지지해 주신다면 그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몸은 성숙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40살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진정한 독립적인 어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단순한 자원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돈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은 돌아섭니다. 박경희처럼요. 이런 관계는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진정한 사랑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당하는 관계가 되고 아이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다가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단지 금전적으로만 소통하게 됩니다. 이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재정 지원도 제공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줘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왜 그 돈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도와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문제에 처했을 때는 즉시 도와줘야 합니다.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자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자신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 신뢰는 아이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심해야 해요.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이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독이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진짜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스스로를 챙길 수 있도록 단호해야 해요. 모든 일을 잘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두 번째로 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58세 이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딸 하나만 키웠어요. 1분도 안 걸렸죠. 저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일을 다 해줬거든요. 제 딸은 완벽하고 실수도 없어요. 그녀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자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녀는 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했죠. 그녀는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결정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미자 씨가 했어요. 저는 허락된 아이들과만 할 수 있었죠. 나쁜 친구들과 놀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여전히 그랬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어떤 동아리에 참여할지 모두 이미자 씨가 결정했어요. 그녀가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는 많은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을 듣는다면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 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있지만 거의 없었어요. 대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딸은 예술을 좋아했지만 이미자 씨는 반대했어요. 그녀는 예술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다고요. 결국 제 딸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길었죠. 대학에 다닐 때도 이미자 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은 계속되었어요. 당신의 딸은 어떤 반에서 누구와 함께 공부하나요? 저는 매일 그들이 만나는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제 딸의 휴대폰도 그녀가 확인했어요. 엄마는 저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 딸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남자친구의 가정 환경부터 성격, 미래 전망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했죠. 그녀는 저를 강요했어요. 그 남자는 저와 맞지 않아요. 엄마는 모든 것을 봤어요. 제 딸이 취업을 할 때도 상황은 여전히 그랬어요.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어떤 직업에 지원할지 모든 선택은 이미자 씨가 결정했어요. 이미자 씨는 면접 준비도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녀는 저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은 더 완벽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선택부터 결혼 준비까지요. 이미자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챙겼어요. 그녀는 주도했어요. 제 딸의 의견은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엄마는 더 잘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되었어요. 제 딸은 남편의 가족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이미자라는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나는 해냈어.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 대신 말해주세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내 딸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모든 것에 이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미자가 직접 시부모님 집에 갔어. 그녀는
심지어 그에 대해 물어봤어. 우리가 뭘 잘못했지? 내 딸과 남편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 나는 어디서 살지, 언제 아이를 가질지 결정할 수 없어. 우리 모두 이미자와 함께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가. 너는 항상 시어머니의 의견을 들어. 아이가 태어난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내 딸은 기름값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 나는 C씨에게 기저귀 갈른 법에 대해 물어봤어. 언제 분유를 주면 좋을까? 맞아. 아기를 돌보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해. 나는 모르겠어. 결국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와 이혼했어. 내가 그렇게 요청했어. 나는 그와 살지 않고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 그때서야 딸이 깨닫게 됐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건 당신이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는 의미야. 그때서야 이미자가 후회를 시작했어. 당신은 시작했어. 나는 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했어.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어. 내 딸은 30대가 넘었고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해. 나는 그것을 포기했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이는 67세의 최명희 할머니의 경우야. 그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야. 최명희는 아들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져. 그녀는 해냈어. 아들이 40대가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엇을 먹고 입을지 결정해. 먹는 것에서 입는 것까지 그녀가 결정했어. 아들은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녀는 아들의 일에도 간섭해. 사장님과 갈등이 생기면 최명희가 개입해. 나는 회사에 직접 전화했어.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지? 최명희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아.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어. 아들이 데이트할 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나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결정하기까지 했어. 그는 이것을 나에게 맡겼어. 너무 자주 만나지 말아야 해. 우리는 일주일에 2번만 만났어. 데이트 장소도 최명희가 추천했어. 나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돼.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최명희는 계속 지켜봐. 두 사람에게 조금의 개인적인 시간을 주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혼자 살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여자친구는 떠났어. 나는 그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데이트는 없었지만 감시당했어. 다 똑같아요. 아들이 엄마와 처음 대화한 거예요. 저는 반항했어요. 제 인생은 엄마 때문에 망가졌어요. 하지만 최명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제가 당신을 위해 이걸 해야 하죠? 괜찮아요? 당신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제가 세상에 나가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엄마가 모든 걸 해주셨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그걸 했어요. 간단한 요리조차 할 수 없고 은행일도 못해요. 저는 몰라요.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엄마에게 말하세요. 제가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결국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최명희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았을 때 안심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은 여전히 50대예요. 저는 엄마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모든 일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이루어져요.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걸 주지 않나요?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하세요. 당신은 저에게 그걸 주지 않나요? 사실 그런 부모가 정말 많아요. 당신도 여기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아마도 당신은 아이를
응석바디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적인 간섭과 완전한 무시는 아이들을 억압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요. 당신은 경험을 통해 성장해요.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세요. 이 과정은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요. 당신이 아이에게 그 기회를 주면 저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전하지 않아요. 결국 당신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될 거예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의 자신감이에요. 즉, 아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저를 생각하게 해요. 만약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면 나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될 거예요. 당신의 사회적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요. 혼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된 후에도 제대로 강요되지 않아요. 이미자가의 딸처럼 그녀는 시댁에 적응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나이를 먹고 있지만 제 정신은 여전히 강해요. 당신은 여전히 아기예요. 최명희가의 아들과 같이 그는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를 완전히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스스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유는 아이의 나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만약 그가 갑자기 당신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지만 당신에게 조금씩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당신의 자녀가 실수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를 사전에 막는 것보다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를 경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셋째, 당신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이는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세요. 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여기서의 조언은 낮은 계층의 결정이 아이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제 부모 경험에 기반하여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자녀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당신은 자녀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녀를 사랑하고 다르게 통제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들이 독립적인 어른이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목표는 당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론 관찰하는 것이 개입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입과 통제는 아이에게 해롭습니다. 그것은 발전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회를 절대 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텍스트 길이 300자 이상입니다. 셋째, 결코 선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꿈과 포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61세의 정지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가난해서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말입니다. 저는 그 꿈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제가 약속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제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해냅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저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정미경 씨는 딸이 3살 때부터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신의 딸도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하나요? 내가 그것을 싫어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 당신은 나이가 들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 나는 이미 주문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을 찾았고 딸에게 수업을 받게 했다. 월 수업료는 100만 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경미는 자신의 용돈을 모두 딸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을 피아노 수업료로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대회에 보냈다. 만약 딸이 상을 받으면 정미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다. 나는 매우 기쁘다. 예상대로 우리 딸은 이런 병에 걸렸다. 그가 말했다. 맞다. 하지만 내 딸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다. 어두워졌다. 이번이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날이다. 나는 불안함을 느꼈다. 엄마, 피아노가 싫어.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정미는 듣지 않으려 한다.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한 후에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내 딸은 점점 우울해졌다. 나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방과 후에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주말에도 대회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정미는 딸을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나는 음악 전공으로 대학에 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딸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갑자기 손목이 아팠다. 의사는 그게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말했다. 나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은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부상이었다. 나는 몇 달 동안 피아노를 칠 수 없었다. 그때 내 딸은 정지영에게 솔직해졌다. 말하길. 엄마, 나는 정말 피아노가 싫어.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때 정지영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내가 딸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자신의 꿈을 딸에게 강요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다. 딸은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더 불행한 것은 내 딸이 피아노를 강제로 치게 되었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맞다. 엄마,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다. 정미의 마음은 딸의 말에 아프게 찔린다. 그는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느낀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64세의 박영수의 경우이다. 그는 젊었을 때 의사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상황 때문에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나는 일해야 했다. 박수는 그 후로도 그 후회와 함께 살았다. 나는 그것과 함께 살아왔다. 그래서 제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놀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요. 당신의 아들을 위한 일일 계획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주었죠. 제 아들이 다른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는 제가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제가 그걸 취미로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제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제 점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조수 씨, 저희 아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점수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박영수 씨는 더욱 강조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제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로 아들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심지어 대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화가 나서 아들이 변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제 아들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아들은 요리사가 되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요리 재능이 있었고 그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왔어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셔서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박영수 씨는 그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들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후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59세 김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생 불안정한 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공무원보다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이 일은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다른 꿈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정말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밴드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지혜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음악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걸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습니다. 3년 또는 4년이 지나도 저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혜는 아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줍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 당신은 왜 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조금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제 아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때서야 김지혜는 아들의 진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김지혜는 여전히 아들을 지지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합니다. 맞습니다. 김지혜는 아들의 바람을 오래전에 들어주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자녀에게 당신의 꿈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강요하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제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후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당신의 연장선으로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자녀는 부모의 꿈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꿈과 재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탐구하고 키워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강요받아 많은 것을 꿈꾸게 됩니다. 당신은 몇 가지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꿈을 찾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의 꿈을 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제가 살아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가 원했던 방식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왜 당신은 내 꿈을 그렇게 늦게 알아차렸나요? 그때 당신이 저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불만을 느낍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 큰 피해를 줍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넷째,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 자녀의 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의 관심사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관찰해야 합니다. 자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저는 단지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지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되도록 하세요. 한 가지에만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경험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자녀가 이것을 하고 싶다면 그들이 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그 일을 한 후 그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자녀의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꿈과 자녀의 꿈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려는 의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녀는 항상 부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의 기준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와 변호사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세요. 사는 것도 하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가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믿고 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품은 여유로운 꿈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꿈꾸세요. 부모는 자녀를 지원할 때 지혜로워야 함. 그것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조건 없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것은 지원입니다. 둘째, 조건 없는 개입과 그것은 통제입니다. 셋째, 당신의 꿈과 포부를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무엇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시나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것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장애물이 됩니다. 박경희, 이미자, 정미경,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니다. 주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관찰하고 때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이 나를 격려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돈도, 간섭도, 부모도 필요 없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녀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실패해도 여전히 사랑해요. 그것은 나눔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보이든 엄마는 여전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세요. 맞아요. 이런 사랑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힘을 줘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예요. 당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보여요. 엄마의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라면 저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맞아요. 이 신뢰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전달할게요. 세 번째는 균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에게 도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세요. 정말 격려가 돼요. 실패하더라도 그걸 바라봐 주세요. 제가 뭘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다시 시도해도 돼요. 정말 격려가 돼요. 네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자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세요. 맞아요. 그런 말 못하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경청할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존중이에요. 자녀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키워주세요. 주된 문제는 존중이에요. 비록 작지만 아이들도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걸 잘 압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괜찮나요? 제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당신도 선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거예요. 저는 밖에 나가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변화를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고 있다면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에 간섭했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다시 시작할 때예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꿈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자녀의 꿈을 응원할 때예요. 자녀의 꿈에 대해 물어보세요.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때로 자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세요. 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진정성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녀가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내 아이가 정말로 성장했구나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 부모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간섭하기보다는 저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부모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제 꿈을 지지해 주세요. 그렇게 양육된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가 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멋진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자녀에 대해 걱정하시나요?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자녀가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가정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